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석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이제 제5회 모의고사 강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로 출제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부터 봅니다. 25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25번 문제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는 뭐 취득 보유할 때만, 보유 양도할 때만, 취득 보유 양도 또는 취득 양도 이런 세목을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양도 소득세는 양도 단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농어촌 특별세, 우리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부가치세는 얘는 취득,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 3단계 모두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단계에서만 발생이 되고요. 재산세는 보유 단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병기세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 단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양도 단계다. 자, 26번 문제 갑니다. 자, 이건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 꼭 맞춰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은 조세불복에 관련된 문제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정답이 1번인데요.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서 국세와 지방세 모두 직접 행정소송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정답 1번이고요. 그다음에 심판 청구는 그 처분 행정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원칙은 집행 부정지 효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집행 부정지. 그다음에 다만 예외적으로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그 기간이 30일까지는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이 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자, 모든 청구는 90일까지가 되겠죠. 90일. 그 다음에 4번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할 수가 있다. 네, 받기 전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심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기각, 뭐 각하도 있고 기각도 있고 인용이 있는데 얘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각한다, 그 다음에 인용한다. 자, 기각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가 27번입니다. 27번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높은 세율은 자, 그러면 첫 번째 징여로 건축물 취급합니다. 징여일 때는 우리가 몇 프로가 되죠? 네, 3.5 증사모 3.5%죠. 자, 두 번째 상속일 때는 농이상 2.3%.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농상 3%.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대지를 취득한 거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지역에 집을 삽니다. 그럼 비조정지역에 집을 사면 중과가 되나요? 중과가 되지 않죠. 조정지역에 집을 사면은 우리가 8% 중과가 되는데 그러면은 대신 이 집이 9억 초과주택이죠. 고가주택이죠. 그러면 몇 프로에? 3%가 되죠. 6억 원까지는 1%, 9억 초과는 3%. 자, 그러면은 가장 높은 거니까 뭐예요? 4번이 되겠죠. 그렇죠? 4번.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유상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징여, 그 다음에 상속. 그래서 유상거래를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유상거래는 세 가지, 3, 4, 5 중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지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농지가 아닌 부동산이 더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갑니다. 28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취득 당시는 과세 표준이 신고가액이 되는 거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시가 표준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줄 판결문 법인장부 밑줄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로 하자. 예. 그럼 여기에는 이제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그다음에 검증이 됐을 때는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다. 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이 아닌 자 밑줄 할부, 연부, 이자의 및 연체료는 취득가액 범위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않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할부나 연체이자예요. 할부나 연체이자다. 여기는 법인과 개인. 그래서 법인은 포함하지만 개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요 조건이 되겠어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했을 때는 그로 인하여 자, 밑줄 증가한 개수가 됐으니까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로 해주면 되겠죠. 5번 밑줄 법인이 아닌 자 밑줄 건축이나 대손했을 때는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입증됐을 때는 취득가격을 과표로 한다. 자, 이거는 법인일 때는 100% 입증해야 되지만 법인이 아닌 자가 됐을 때는 90%를 넘기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자, 29번으로 옵니다. 29번 문제. 자, 요거 문제도 우리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번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도 이렇게 종합문제 스타일로 자주 출제가 돼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문제까지 출제가 됐었는데, 자, 기본적인 특징, 납세무자, 뭐 과표, 세율, 뭐 부가징수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자, 요 지문 밑줄 저당권 말소. 자, 납세문자 결정 문제인데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외관상의 뭐죠? 그렇습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 대신 설정시 권리자, 말소시 권리자 그 부분만 잘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말소 등기니까 원래 저당권 설정이면은 저당권자가 되는데 말소일 때는 반대인 설정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등록하려는 자가 납세문자 되는 거고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으니까 무신고 가산세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을 뭐라고 하죠? 신고의제라고 하죠. 신고의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등록 당시에 자 밑줄 자산의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차이로 가액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전가액에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가자.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이 있으면 이게 바뀌었을 때는 변경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죠. 4번입니다.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할 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 처분 전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보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 최고액. 그다음에 5번입니다. 유상으로 인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을구는 설정가액에 대하여 무조건 0.2%가 되는데 갑구는 2%씩을 날리면 되는 거죠. 해석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유상일 땐 4%, 2% 날리니까 2%, 증일 땐 3.5에서 2% 날리니까 1.5%, 상속일 때는 2.8% 날리니까 0.8%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해당 세율의 50%다. 해당 세율에 대해서 50%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으로 갑니다. 30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토지와 주택이 있다. 예,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죠. 그래서 토지, 주택 대신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죠. 네. 그 다음에 2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가 1세대 1주택자의 자 밑줄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죠.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와 보유기한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를 합계 밑줄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자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탁 등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 우리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못했다. 이거 개정된 상이죠. 재산세 납세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 되는데 이 신탁이 됐을 때는 작년에는 수탁자가 납세무자를 지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위탁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세를 나오는 거죠. 0.6에서 비조정 지역에 2주택 이하가 됐을 때는 우리가 0.6에서 3% B63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정 지역이 두 채 됐을 때는 2배를 내는 거니까 1.2에서 6%가 됩니다. 자, 4번 별표치해 놓으시고 5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자 밑줄 400만 원을 초과할 땐 300만 원일 때는 최도 150만 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400이면은 250만 원을 내주고 다시 150만 원을 우리가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6개월 이내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로 갑니다. 31번은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이 되겠죠. 올해 또 개정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얘는 요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되죠. 주택하고 조합원의 입주권과 분양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 1년 미만일 때는 우리가 몇 프로 된다? 얘는 우리가 70%, 얘도 70%. 그렇죠? 얘도 70%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은 몇 프로예요? 얘는 60% 됩니다. 대신 분양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60% 되고 그다음에 2년 이상이 됐어요. 2년 이상이 되면은 얘는 곱하기 6에서 45%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곱하기 몇 프로? 2년 이상이 된 분양권은 몇 프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60%가 되는 거죠. 해석이. 네, 이렇게 우리가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된 건물 1년 미만일 때는 우리가 100분의 50이 아니라 틀린 것은 상업용 건물. 예, 대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얘는 1년 미만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5%가 되는 거죠. 자, 요거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답 2번인데 1년 이상 2년 미만 분양권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60이 돼야죠. 그다음에 3번 미등기 건물은 100분의 70. 4번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 비삼용 토지. 원래 비삼용 토지는 6에서 45%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00만 원까지는 기본세율이. 그런데 10% 할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1,200까지는 6%인데 10% 할증되면 16% 되겠죠? 그 다음에 1년 6개월 된 조정지역 내 주택이다. 자, 그러면 조정지역의 1주택이 됐을 때는 요 구간에 들어가죠. 주택이니까 60%.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로 갑니다. 32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동고봉양이에요. 동고봉양이 됐을 두 번째 줄 직계존속을 동고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집이 두 채 됐을 때는 합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0년이란 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해서 집이 두 채 됐어요. 그러면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줍니다. 자, 3번입니다. 일시로 집이 두 채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종전주택이 있고 얘는 신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시로 집이 두 채 됐을 때는 조정대상지역 내 밑줄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지나서 하고 조정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조정 지역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몇 년 이내? 1년 이내 우리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네요. 33번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반 주택을 그렇죠. 밑줄 5년 이내 양도가 되면 비과세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럼 비과세가 되느냐? 예. 대신 3년이란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옳은 것은 자 부동산 임대사업소도 또 자주 언급이 되는 주제인데요. 논밭의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받는 소득은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비과세죠, 비과세. 그 다음에 공익의 동그라미. 자, 지상권, 지역권에 대여는 사업소득인데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 거니까 얘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 손실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가 되죠.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필요금비는 수익금액의 50%가 아니라 60%죠. 그러면 수익금액에 대해서 마이너스 우리가 60%, 그 다음에 소득공제는 400만 원 소득공제를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표가 되고 얘는 14% 원천 징수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는 우리가 60% 공제가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5번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경우 자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되느냐. 우리 간주임대료가 되려면은 몇 채가 돼야 돼요? 3주택 이상이 되고 3주택 이상이 되고 and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 3억을 넘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35번. 두 채는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죠? 어쨌든 요 33번 내용도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 3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가 임대업을 해서 만약에 결손이 생겼다. 그럼 공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주택 임대 사업만 가능해요. 자, 34번. 재산세 납세음자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우리 재산세 납세음자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죠. 자, 틀린 것은 1번 주택이 동그라미. 주택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를지라도 따로따로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고 합산해서 산출세를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자 밑줄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해서 우리가 납세금을 지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 국가지자체 밑줄 두 번째 엔들 연부매매 엔드 사용권의 무상. 그럼 무상 수익을 누린 자는 뭐예요? 매수계약자. 그다음에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밑줄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된 상속자가 되라. 그러면 주된 상속자의 1순위는 뭐예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되고 그다음에 2순위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공유 재산은 공유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권자가 된다. 다만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보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확인할 수 없다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 귀속을 모르는 거니까 사용자가 되겠죠. 정답은 5번. 35번입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 취득세 물건을 자, 밑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80이 되죠. 80을 가산해서 보통 징수합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차량, 기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일 때만 부과하자. 이 말은 원시 취득일 때는 납세물을 지운다 안 지운다? 지우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디귿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 지역의 집을 또 사요. 그러면은 두 채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이 아니라 100분의 200이 돼야죠. 100분의 200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 그 다음에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닥면적이 몇 배? 10배.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 이전합니다. 자,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 등기에서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나?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위탁자에서 다른 위탁자에게 옮겼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과세하죠.
자, 기업과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요즘 유행하는 것이 이 박스형 문제인데요. 자, 박스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은 5가지 있었죠. 토지, 건축물, 주택, 우리가 항공기 선박은 맞는데 차량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차량은 자동차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성이 없습니다. 자, 기억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자,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자, 뭐가 틀렸죠? 바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준다. 하지만 선박은 시가 표준액으로 해준다. 얘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 우리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디귿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1,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예, 누진세율이 되는 거죠. 단밑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제외한다. 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6억 이하까지는 0.05에서 0.35%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우리가 6억 이하가 됐을 때는 0.05, 0.35%로 세율을 낮춰주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게 통과가 계속 통과되네 말에 하다가 최근에 7월 8일자로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이 기준금액을 더 올려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계속 개정 통과 여부가 미지수였다가 최근에 개정이 돼서 6억에서 9억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9억. 그래서 이제는 6억이 아니라 9억으로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9억으로. 우리 보통 이제 6억 이하까지는 0.5%씩 다운된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억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한 내용은 우리 또 본 강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어쨌든 일반 취득 재산세 세율을 물어본 거니까 디귿은 맞죠. 그다음에 리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문의 신청을 받아들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을 맞고요. 또 미음 고지산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거죠.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데 2,000원이니까 징수를 해야겠죠. 그렇죠? 정답은 디귿과 리을 두 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재산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제 풀어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 차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필요경비에 해당이 돼야겠죠. 2번 부동산 임대사업할 때 필요경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감하고 감가상각비는 경비정이 되는데 이거를 이미 임대할 때 써먹었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포함하지 않습니다. 3번 양도 간접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비용 들어가지만 4번 취득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매감 환기 순으로 선정해 주면 되겠죠. 취득가액을. 정답은 5번이에요.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으로 계산할 때 계산공제액은 매매 사례 가액의 3%가 아니라 얘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우리가 3%다. 단 미등기가 됐을 때는 얘는 0.3%다. 이렇게 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38번 문제로 갑니다. 자, 38번 문제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구하라는 게 바로 소득금액이죠. 그럼 소득금액은 자, 문제집에 나온 것처럼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투표용제를 차감시켜 주면은 양도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양도 소득 금액.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그럼 장특공제는 어떻게 된다? 요 1억 원에다가 곱하기
매년 4%씩. 그러면 보유 기간별로 10년. 그 다음에 거주 기간별로 5년. 그러면 여기다 4% 곱해주면은 얘는 40%, 여기 4% 곱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20%. 그러면은 60%가 되는 거죠. 그러면 60%가 되는 거니까 6천만 원. 예, 6천만 원. 그러면 빼주고 나면은 4천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겠죠. 저기.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 개정된 사항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충분히 이런 사례형 문제로 등장이 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연습하기 좋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39번으로 갑니다.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비교한 문제죠. 자, 틀린 것은 1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방금 했죠.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하자. 그래서 매년 2% 또는 매년 4%씩. 그 다음에 2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내에 소지한 3년 이상 등기, 토지, 건물, 자, 밑줄 조합원 입주권만을 대상하고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가 되겠죠. 3번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비삼용 토지를 양도하면 비삼용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예, 물론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는 공제가 안 돼요.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가능합니다. 이런 문장 조심하셔야 돼요. 비사업용이니까 안 되는 건 아닌가. 자,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정답은 3번. 4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 밑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자산, 토지, 건물이든 권리든 주식이든 다 가능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5번 양도소득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소득별로 소득금액에서 250을 차감해 주자. 예.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양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양도로 보는 양면. 이것도 우리 많이 풀어봤었는데 1번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교환이니까 양도를 보지 않죠. 두 번째, 배우자가 밑줄. 부담부 증여세는 채무 상당 부분을 양도로 보는데 배우자 간이니까 얘는 모두 증여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 한 것만큼 양도로 보고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지분대로 분할한 거니까 이건 양도로 보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채무자가 담보를 위한 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양도 담보죠. 양도 담보 계약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채무 불이행했을 땐 양도로 보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양도 소득세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많이 다뤘던 역시 그런 주제들 위주로 출제됐고 또 이렇게 계산해봐라 이런 내용들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또 모의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운 여름 날씨 고생 많으신데 오늘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인내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